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입니다. 시간 진짜 빠르네요. 그죠? 올해 벌써 절반이 지났군요. 주식시장은 올해 얼마에서 이제 시작을 했냐면 2645로 시작했어요. 올해 2645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연봉이에요. 연봉. 그래서 절반이 달려왔는데 한 2% 정도 상승한 거예요. 2.5%. 2.5%. 올해 시작한 거 대비. 그러면 반년이 지난 거예요. 반년. 그죠? 반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그 계좌 수익률이 한 2.5%면 시장 평균 정도 하신 거고, 종목 수익률 말고요. 계좌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좌 수익률이 2.5% 미만이면 포트를 잘못 구성한 거죠. 시장보다 떨어진 거니까. 그리고 2.5% 이상이다. 한 5%다. 7%, 10%다. 그러면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고 있는 거고. 그죠? 지금 현재 스코어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이제 절반, 이제 6월달 접어들었으니까요. 이 2690에서 2500대 2550까지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죠? 요 기간 동안에 요거를 기회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수익률이 더 컸을 거고. 그죠? 요 하락을 피하고 수익이 좋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2780까지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 주도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요걸 더 먹었겠죠. 그죠? 그리고 또 2780에서 2550. 요때는 이제 2440이네요. 정정 2430. 1월달에 2430까지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550이죠. 요 하락. 그리고 또 요번에 2640까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계속 시간은 지날 거잖아요. 그럼 지나는 동안 요런 파동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걸 A파동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또 B파동이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요 작은 파동은 또 C파동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봐봐요. 자, 그러면 난 올해 시작할 때 그냥 샀어. 그냥 코스피 인덱스를 산 거야. ETF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 성적표는 2.5%죠. 그죠? 2.5%잖아요. 그냥 올해 시작되자마자 그냥 시가에 바로 샀었으면. 그죠? 예. 그러면은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계좌가 불렀어야 됩니다. 6개월 가까운 이 기간 동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2.5% 수익이 난 거예요. ETF 투자한 사람들은. 근데 내가 2.5% 이상도 안 났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A파동이 있고 B파동이 있고 C파동이 있었을 때 진짜 많이 여러분들이 주식도 공부도 하셨을 거고 방송도 많이 보셨을 거고 신문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요 구간 동안에 이거를 기회로 만들지 못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던 이 왕초보보다도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겁나 열심히 했는데 겁나 열심히 했어요. 겁나 열심히 했는데 주식 투자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주식 투자라는 게 되게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거를 하지 않으면 중요한 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죠? 중요한 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걸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계속
허송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면은 노력한 거에 대비 성적표가 안 나왔을 거다 이겁니다. 근데 이건 스스로 시청자분들이 한번 매겨보세요. 내가 올해 시작을 했는데 한 2.5% 이상도 수익 안 나왔다. 근데 올해 되게 많이 뭔가 열심히 한 것 같다. 그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내가 계좌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 월등히 앞서고 있다.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얘기는 이 파동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다 기회로 만들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 반드시 주도주를 잡고 있겠죠. 결국 주식 투자라는 거는 뭐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이 하락 조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주식이 바뀌어요, 여러분, 주도주가. 그거를 캐치해서 내 포트에 반영시키고 또 다시 기다릴 자리 또 기다리고 공격할 때 또 비중을 싣고 이런 거를 잘하는 포트 관리를 잘하는 게 결국 수익률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100가지를 노력하는 것보다 이거 하나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변곡 구간이 지금 구간인지 아닌지. 이게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2722로 끝났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준 잡아드렸던 자리가 2730하고 그 다음에 2640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2710, 그 다음에 2560으로 기준을 잡아드렸었다고. 그래서 실제로 2730에서 맞고 무너졌고 2640에서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상방 공격을 할 때 반드시 제압해야 되는 자리가 2710인데 오늘 고점이 2730까지 갔었어요. 근데 거래대금이 12주 정도 많이 붙지는 않았다 이거죠. 여기다가 제가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기회일까? 아니면은 위기일까? 오늘 고점하고 2710에다가 선을 그어 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쭉 과거를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요때가 2월 23일이네, 그죠? 오늘 고점이 2730하고 2700에다가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로 가봤어요, 과거로. 과거로 가보니까 2022년도, 그죠? 2022년도 요때 보이십니까? 2월 23일 날, 요때 종가 부근에 딱 걸리네요. 여기다가 제가 세로로 이렇게 선 한번 딱 그어보겠습니다. 세로로. 여러분.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2022년도 2월 말, 2월 23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공급망 문제가 밝혀졌죠. 뭐가 올랐죠? 물가를 자극시켰죠? 이것 때문에 환율, 꿈쩍도 안 했던 환율이 1180원대에서 이 1180원이 고점을 저항했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면서 원화 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이게 뭘 자극시켰습니까? 금리 인상을 자극시키겠죠. 금리 인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던 자리예요. 요번에 올라온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2730이라는 자리는. 오늘 이 코스피 지수는 금리 인상 원인을 제공했었던 시점, 그 전날의 종가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환율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 저금리 기조가 뭘로 바뀌었어요? 금리 인상 기조로 바뀌기 시작했죠. 금리 인상이 언제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까? 미 연준에서 제로금리였었잖아요. 3월 달부터 올리기 시작했죠. 2022년도 3월 달부터 제로금리에서 수직으로 해서 5.5%까지 1년 반 동안 달려왔잖아요. 출발 자리에 원인을 제공했던 자리.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서 붙였어요. 그죠? 자, 여기다가
자, 가로로 선을 그었으니까 이제 세로로 한번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코스피 지수는 어느 자리였었냐면은 2640으로 끝났을 때였어요. 자, 지난주는 없고 이번 주는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없어. 지난주에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있어요. 이게 뭘까요? 네 글자. 자,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는 없었어요, 여러분. 지난주는 없었어요. 네, 근데 오늘 생겼어요. 어제 밤. 뭐죠, 여러분? 네,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뭐 했어요, 여러분? 금리 인하를 했죠? 4.5%대에서 4.25%까지 25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죠. 여태까지 계속 금리 인상 기조였잖아. 금리 언제 인하할 거야? 조만간 할 거야. 3월 달에 안 해. 6월 달 안 해. 9월 달 할 거야? 12월 달 할 거야? 계속 미뤄져.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는 FOMC 금리가 이제 그 FOMC 회의가 있잖아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십니까? 즉 이번 구간에 올라온 이 자리는 여기다 이제 우리가 2월 달이 6이니까 여기다가 세로를 그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한 이 시간을 이 선 긋는 데다가 제가 시간을 할애할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주도주 잡으려고요. 1등 또는 1등 집단. 왜? 돈이 한번 들어오면 돈길이 열리잖아요. 돈이 한번 딱 들어오잖아요. 돈길이 열리면 오래 가요. 배터리 경험하셨잖아요. 2022년도 9월 달에 돈 들어오기 시작해서 2023년도 7월 달 말까지 1년 동안 달린 거. 반도체 돈길이 열리니까 2023년도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달리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화장품 돈길이 한번 열리니까, 자동차 돈길이 한번 열리니까 작년도 10월 달부터 달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돈길을 열고 있는 주식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왜? 큰 사건이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어떠한 사건? 저는 금리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는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가는 변곡점 구간, 원인을 제공했던 자리고, 지금은 고금리에서 저금리를 못 가니까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는 사건이 발생이 된 거죠. 여기에 만약에 FOMC까지 참여를 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 쌓여 있었던 이 2년 동안에 있었던 이 저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저항들. 이걸 잡아먹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죠. 자, 우리가 2022년도 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금리 인상에 피해를 받았던 기업들이잖아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기업들. 자본 유치하기도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고금리 환경에서 사업을 계속 하다가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도태되는 거예요. 이제 살아남은 업체들은 짱 먹는 거죠, 이제. 그 파일 다 먹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금리 인상의 피해를 받았던 업체들 가운데서 생존했던 섹터, 산업군들, 요런 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게 큰 틀이에요. 감이 좀 오시죠? 네. 자, 요거 이야기 해드렸고. 자, 그 다음. 우리가 가로로 선을 좀 그었으니까 몇 번 더 긋겠습니다. 여러분, 몇 번 더 그을게요. 자, 작년도 9월달, 2022년도에 세로에 한번 선을 긋고요. 그리고 2023년도 5월달에 제가 세로로 한번 선을 긋고요.
2023년도 11월 한 10일쯤에 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2월 달에 한번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이 선을 왜 그어요? 돈의 구조를 알려고. 자, 이걸 왜 긋는다고요, 여러분? 돈의 구조를 알려고. 돈의 구조를 알아야 어느 쪽에 내가 비중, 집중을 해야 될지가 보이니까. 이해되시죠?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 2022년도 요 구간 동안 배터리 왕. 그죠? 고금리 구간에서 금리 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배터리밖에 없었죠. 그래서 7월 달까지 왕의 역할을 주도합니다. 5월 달 뭐가 생겼어요? AI가 생겼어요. 엔비디아 열풍이 불거지기 시작을 했죠. 그전에는 반도체 감산만 있었고, 이때 누가 등장했어요? 반도체가 등장했지만 왕을 빼앗지 못했죠. 왕의 건자를 빼앗던 건 작년도 9월 달입니다. 2023년 9월 달. 이때부터 이제 배터리가 무너지고 반도체가 왕의 역할로서 참여했던 시점이죠. 그죠? 그 다음 2023년도 요 10월 이때는 누가 참여하기 시작합니까? 기죽어 섰던 바이오 주식들이 꿈틀대기 시작하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2024년도 요 구간에는 저 PBR, 은행주, 금융주, 지주사, 그 다음에 자동차 중심의 시세가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요거는 자금이 다 집중되는 형태로 시장에 올라왔어요. 집중. 배터리 집중. 그러니까 배터리 없었으면 손가락 빠는 시장이었고,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반도체하고 바이오 이쪽을 자금을 집중하면 돈을 벌었던 구조라고. 반도체가 완전 시장을 잡아먹고, 그죠? 바이오 관련된 중심주도 완전히 시장을 다 잡아먹고, 이게 분산되는 게 아니라, 저 PBR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나 지주사 쪽으로 자금이 다 집중됐던 이런 시장이었다고. 집중되면서 왔었다고. 근데 요 시점부터는 뭐가 됩니까? 분산되는 시장으로 가버리죠. 반도체로 자금이 집중이 안 돼요. 배터리로 자금이 집중이 안 되고, 자동차나 금융지로 집중이 안 돼요. 바이오로도 지금 집중이 안 됩니다. 다 뭐예요? 다 흩뿌려지는 형태로 시장이 바뀌었어요. 5월 중순부터는 자금이 여태까지는 집중되는 흐름으로 나왔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흩뿌려지는 형태로 나왔다고. 그죠? 중국 소비주 가운데 화장품도 좀 잘 가. 근데 카지노는 왕따야. 무슨 말인지, 아모레퍼시픽은 한국만 겁나 잘 가는데 파라다이스는 왕따고, 항공주 버려. 이런 식이고, 식품주, 오리온 버려. 삼양식품이나 풀무원이나 농심 같은 주식은 잘 가요. 그죠?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HLB는 죽여. 근데 알테우제는 떠받쳐. 삼천당제약이나 에이스팜 같은 주식은 자금이 붙기 시작하고, 셀트리온이나 삼천당제 시밀러 쪽에 자금이 들어와. 그렇다고 다 퍼지진 않아.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가지 않아요. 하이닉스 가고, 근데 삼성전자 쪽에서는 솔브레인이나 ENF나 케이스 같은 흐름이 좋아요. 자금이 어떤 형태냐면 다 이렇게 흩뿌려지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2722로 마무리가 된 거죠.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자금이 집중되었던 시장에서 분산으로 갔고, 자금이 분산이 되면서 흩뿌려지기 시작했다. 돈이 흩뿌려졌어. 흩뿌려지는 이 기간 동안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조정이 나왔어요. 2770에서 2550까지 조정이 2640까지 조정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 뭐로 만든 거야? 한마디로 2710을 오면서 서열을 이제 다 만든 거예요. 서열 정리가 끝난 거야. 그래서 지금 시장은 서열 정리가 지금 끝나고 있는 시장이다. 서열에서 1등, 2등, 3등, 4등. 시총순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서열 탑에 있는 애들 쪽으로 가야 되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고금리 구간 동안에 생존했던 업체들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물건들 막 압축하는 시장으로 투자 주체들이 이제 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이걸 종목으로 가보면 조금 더 쉬운데, 제가 바이오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4종목을 딱 이야기했었어요.
이번 구간에는 바이오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금리 인하 기조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바이오에서 중요한 종목이 누가 있었냐면 ADC, SC 제형 변형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시밀러 해야 된다. 시밀러. 그죠? 그 다음에 CMO 위탁. 생물보안법 때문에 6월 본회의 요거 상정 앞두고 이제 연말 정도 추진되게 되면 이쪽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쪽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지수는 전고점 못 돌파했지만 이게 벌써 한 19만 원대에서 26만 9천 원까지 불을 뿜었죠. 그죠? 좋은 결과가 있었죠. 자, 근데 이게 누구한테 이어집니까, 지금? ST팜으로 바톤 터치를 해버렸어요. CDMO 쪽으로. 중국 거 쓰지 말라니까 원료나 원료 의약품 물질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럼 너밖에 없네. ST팜 쪽으로 자금 붙은 거야. 자, 나머지 종목 또 누가 있어요? 삼천당제약.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전고점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죠. 시밀러 쪽. 시밀러 하면 또 누가 있어요? 셀트리온. 움직임이 달라졌어. 시장보다 항상 약했었는데 달라지기 시작했어. 19만 1,000원. 18만 5천 원 기준에 제가 매수 의견 좀 드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뜹니까? 리가켄 바이오. ADC. 움직임이 달라지죠. 근데 나머지 바이오는 다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별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ADC 쪽이나 그 다음에 시밀러 쪽이나 위탁 쪽으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중국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머지는 다 뭐냐면 현대차, 기아, 만도 그냥 각자 갈 길 가는 거예요. 서열이 이미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신고가 가는 이것도 오늘 중요하긴 했었지만 원익 QNC가 날아가더라. ENF가 날아가더라. 그죠? 시각 소재 쪽.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솔브레인 쪽. 아, 그럼 이건 GA 쪽이다. 그리고 배터리 가운데서는 오늘 에코프로 BM이 많이 올라왔는데 60일선 제압하는 주식이 시도가 됐었죠. 포스코 퓨처엠. 60일선 좀 제압하는 시도가 좀 나왔는데 조금 부족하니까 연속성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참 잘 보면 서열을 지금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 좋냐면 지수는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전고점을 돌파한 섹터가 산업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걔네들이 갈 때 더 갑니다. 그 집단에 있는 애들. 그쪽으로 저는 공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77,200원에 이제 저항이었다가 이거를 이제 돌파하면서 지지 테스트가 나오잖아요. 다음 주는 8만 원에 대한 만약에 제압이 나오게 되면 소부장 쪽을 더 공략을 하시는데 GA 쪽 위주로 하시고, 바이오는 4개 종목 위주로 여러분한테 계속 의견 좀 드리고 있으니까 이쪽 공략 위주로. 그리고 배터리는 60일선 제압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 무슨 말 이해해야 되죠? 자동차는 완성차 부품주 이격 보면서 이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시장보다 나은 성과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성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